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랑 지각 구성 물질의 결합의 규칙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우린 두 가지를 볼 건데,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부분과 그 결합의 규칙성,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원소와 그 결합에 대한 규칙성 두 가지를 나눠서 볼 거고요. 자, 오늘은 일단 지각을 이루는 물질의 결합의 규칙성을 일단 하나 살펴볼 건데, 일단 자, 지각의 구성 원소랑 생명체의 구성 원소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 물론 당연히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공유결합 물질도 있고 이온결합 물질도 있고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도 자, 무슨 물질이 있어? 이온결합 물질도 있고 공유결합 물질이 있는데, 그 결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어. 그치? 그걸 배워서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얘기죠. 그럼 지각의 구성 원소, 자, 생명체의 구성 원소 두 가지를 크게 보면, 일단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 일단 지각은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암석으로. 그래서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규소가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루미늄과 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 산소와 규소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 원소는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런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을 우리는 규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세요. 자, 원소는 원소가 모여서 광물을 이루고, 그 광물이 모여서 암석을 이루고요. 그 암석이 모여서 지각 전반을 이루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지각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원소는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은 대부분 무슨 형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규산염 광물로, 규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인데, 자, 생명체는 이제 우리 몸을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들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유기물들, 대부분 자, 무기물도 있지만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누구?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탄소, 그리고 수소, 그 다음에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뭐 칼슘까지는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요. 자, 탄소부터 어디까지만 정확하게 보자. 질소까지만 보고, 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누구? 산소,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자식들 보니까 산소도 비금속, 탄소도 비금속, 수소도 비금속, 질소도 비금속이니까, 아, 생명체의 구성 원소들은 대부분 비금속, 물론 금속이 없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비금속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이런 비금속 원소들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유결합 물질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체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방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지질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핵산,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유전물질에 대한 부분을 배울 건데,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불에 타는 물질이죠. 그래서 불에 타서 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발생을 하고 열을 낼 수 있는 물질들을 보통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고, 이외의 물질들을 보통은 이제 무기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생명체의 구성 원소들은 대부분 유기물을 구성한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유기물은 거의 대부분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탄소 화합물인데, 자, 이런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무슨 물질이 되냐면 공유 결합 물질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각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 규산염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생명체의 구성 원소는 탄소, 산소, 질소. 자, 순서대로 가면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들은 대부분 무슨 결합을 통해서?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유기물로 되어 있는데, 이 유기물들은 대부분 탄소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무슨 화합물이다? 탄소 화합물이다 라는 것까지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이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어. 자, 제일 처음에 자, 다양한 원소들이 있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수소랑 헬륨 같은 경우에는 자, 빅뱅 당시 만들어졌지. 그래서 빅뱅 당시 우주 탄생 초기에 수소랑 헬륨은 빅뱅 과정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소. 그리고 헬륨에서 어디까지? 철까지. 철은 우리 초거성 마지막 단계에서 중심에서 뭐까지 형성돼? 그렇지. 철까지 형성되고, 자, 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핵융합을 통해서 더 무거운 원소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 말고, 자, 철까지는 자, 내부의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자,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자, 철까지는 헬륨에서 철까지는 별의
자, 질량이 큰, 자, 별의 내부에서, 자, 무슨 융합을 통해서?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치? 자, 그 다음, 철보다 무거운 원소 있었지.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 철은 매우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무슨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고요. 자, 초거성에서 자, 초신성 단계로 갈 때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별을 이루거나 아니면 행성을 이루거나 아니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물질 순환 단계가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수소나 헬륨 그리고 철까지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각각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각의 구성 물질을 볼 건데, 자, 지각의 구성 물질을 볼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 자, 지각은 뭘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 암석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들이 대부분이 무슨 광물이다? 규산형 광물이다. 그래서 규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하를 띠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SiO4 4-라고 해서 뒤에 이제 나와 규산염 사면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규소라고 하는 놈이 나오는데 이 규소는 자, Si라고 해서 몇 조 원소? 14조 원소. 자, 14조 원소. 그러면 이 자식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14조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 그치? 그 원자과 전자가 4개면 자, 안정한 전자 배치, 즉 옥텟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자수가 몇 개? 4개야. 탄소랑 비슷하지? 왜냐면 둘 다 14족이니까. 그러면 자신의 원자과 전자 몇 개를? 4개를 모두 공유 결합을 통해서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결합을 시행할 거야. 따라서 규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이기 때문에 4개이기 때문에 최대 다른 원자 4개와 무슨 결합을 할 수 있냐면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4개고 원자과 전자가 4개고 자, 이걸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시한다면 Si 하나, 둘, 셋, 4개이므로 자, 이 전자들이 각각 공유 결합에 참여해서 옥텟을 이룰 수 있도록 결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규산염 사면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사면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입체 구조죠. 그래서 정삼각형 몇 개가 4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자, 정삼각형 4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자, 요런 구조를 우리는 사면체 구조라고 하고 자, 이 꼭지점에 누가 붙어 있냐면 산소가 붙어 있고요. 이 정사면체의 정중앙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규소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자, Si 문제란다. 자, 이제 지문에서 SiO4 4-.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야. 그래서 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지금 표시를 했어요. 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야. 자,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6개야. 그치? 그러면 규소는 필요한 전자수가 몇 개고? 4개고 산소는 필요한 전자수가 몇 개? 2개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SiO4니까 규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몇 개? 4개가 일단은 공유 결합을 해야 돼. 그치? 그러면 Si 자, 선생님이 이제 공유 결합을 할 때 그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쌍을 직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돼. 수소의 원자과 전자가 1개고 또 다른 수소의 원자과 전자가 1개일 때 자, 이 수소가 내는 원자과 전자 1개와 이 수소가 내는 원자과 전자 1개가 서로 공유 결합을 해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서 자, 이놈을 우리는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렀지. 이 공유 전자쌍을 우리는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요걸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하냐면 결합선이라고 하고요. 무슨 선? 결합선이라고 하고요. 자, 이 결합선은 공유 전자 한 쌍을 의미해. 그러면 결합선이 몇 개가 들어가면? 2개가 들어가면 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는 이중 결합이 되고 공유 결합이 3쌍이 들어가면 자, 3중 결합이 되면 자, 결합선이 몇 개? 3쌍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O2 같은 경우에는 산소 원자끼리 이렇게 뭐 N2 같은 경우에는 질소 원자끼리 이렇게 해주면 아, 이중 결합이다, 3중 결합이다라고 하는 자, 결합을 표현하는 자, 직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불러? 결합선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기 편하도록 결합선의 형태로 많이 그림을 그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자, 이쪽에 있는 산소의 원자과 전자 몇 개와 1개와 자, 공유 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각 규소에 있는 원자과 전자들이 산소 원자 1개의 공유 전자쌍을 자, 산소 원자 1개랑 공유를 할 거야. 각각.
자, 이렇게 공유를 했네요. 그러면 산소는 원래 몇 쌍이 필요해? 그치? 두 개의 원자과 전자를 공유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규소에 있는 원자과 전자 4개 중 각각 하나씩을 산소 원자 하나씩 공유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산소도 아직 공유 전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또 전자 한 개의 공유 전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자, 이렇게 하나가 남지요. 이런 식으로 자, 규소는 일단 자신의 원자과 전자를 8개 다 채웠어. 그런데 문제는 산소는 자신의 원자과 전자를 8개를 다 채우지 못했지. 1개가 부족하지. 그래서 여기에 다른 곳에서 전자 1개를 임의적으로 얻어오기 때문에 자, 일방적으로 전자 하나를 얻어와서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여기도 또 다른 전자 1개를 어디선가 얻어와서 여기에 채워서 자, 전자 1개를 얻어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이너스. 자, 여기도 뭐고? 전자 하나씩을 각각 얻어와서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 원자 1개에 각각 전하적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붙었으니까 총 합쳐서 마이너스 얼마?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SiO4 4 마이너스라고 하고 자,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에 무슨 원자들이? 산소 원자들이 이렇게 붙어서 자, 누구랑 규소랑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다 그림 그려볼까? 규소 원자가 저 가운데 있고 자, 꼭지점에 각각 무슨 원자들이? 산소 원자들이 이렇게 돼 있으며 자, 이 규소 원자가 각각의 산소 원자와 공유 결합을 이루면서 자, 정삼연체의 입체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자, 이때 산소가 각각 마이너스 1에 자, 음전하를 띠게 돼서 자, SiO4 몇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산염 삼연체는 자, 정삼연체의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자, 규소 원자 1개에 산소 원자 4개가 공유 결합하는 과정에서 자, 공유 결합하는 과정에서 자, 산소가 각각 마이너스 1의 음전하를 띠게 되는 과정에서 SiO4 4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하적 부호를 갖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이 규산염 광물의 결합에 대한 규칙성을 한번 볼 건데 선생님이 모양은 그릴 때는 규산염 정사면체를 그려놓지만 자, 표시를 할 때는 SI 넣고 산소 자, 이런 식으로 놓을 거야. 자, 이게 결국 꼭지점 4개의 산소 원자가 붙어 있으면 음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 산소 원자에 규소는 이미 옥텟을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결합할 필요 없이 산소 원자에 나트륨 이온이나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과 같은 이온들이 자, 여기에 이온 결합을 할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원소, 비금속 원소들이 남아있는 전자에 무슨 결합을 하는 거야? 공유 결합을 통해서 자, 광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가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광물을 우리는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고 자, 이런 규산염 광물들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 장석 등이 있습니다. 자, 이 6가지 광물을 우리는 조암 광물이라고 불러줘. 자, 무슨 광물? 조암 광물. 그럼 조암 광물이라는 게 뭐냐면 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대부분은 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대부분 무슨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조암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현재 암석들의 대부분은 조암 광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조암 광물에 의해서 암석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이다. 현재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우리는 조암 광물이라고 하며 자, 이게 색이 있어요. 자, 미리 그냥 얘기 한번 해줄게. 자, 밝은 광물은 우리가 무색 광물이라고 하고 밝은 광물은 자, 우리가 무색 광물이라고 하고요. 자, 색깔이 어두운 광물이 있는데 자, 어두운 광물은 우리가 색이 있다고 해서 유색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밝은 광물은 자, 뒤에 있는 석영과 장석이 밝은 광물이 되고 자, 그다음에 어두운 광물은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가 무슨 광물이다? 어두운 광물이다. 그래서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광물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조암 광물의 의미는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규산염 광물이고 자, 대부분의 암석은 규산염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규산염 광물에 대한 부분들을 자, 결합 구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5가지로 나눠서 배울 겁니다. 자, 몇 가지로 나눠서 배울 거냐면 5가지로 나눠서 배울 거야. 자, 독립형, 그 다음에 단사슬, 복사슬, 판상, 그리고 망상. 자, 이렇게 5가지를 배울 거고, 이게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 장석 묶어서 5개를 배울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구조적인 특징과 이 결합 내에서 공유되어 있는 산소수, 즉 규소와 공유하고 있는 공유 산소수가 몇 개인지를 여러분들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독립형인데, 자, 이 독립형은 말 그대로 공유 산소수가 없어. 자, 규소에 붙어 있는 산소가 다른 규소랑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그냥 이거는 SiO4 4-.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냥 정사면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정사면체. 그래서 산소 원자, 산소 원자, 산소 원자, 산소 원자가 있고, 자, 가운데 무슨 원자가, 규소 원자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자, 규소들이 각각 산소 원자가 고유 결합을 통해서 자, 음전하를 띠게 되며, 자, 이 음전하에 나트륨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과 같은 금속 양이온들이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형태를 우리는 독립형이라고 하며, 이 독립형은 자, 감남석이라는 광물이 자, 이 독립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규소랑 산소가 결합을 할 때, 자, 규소랑 산소랑 결합을 할 때 규소 원자 1개에 산소 원자 몇 개? 4개가 결합되어 있어. 그래서 규소에 대한 산소의 결합 비율이, 규소에 대한 산소의 결합 비율이 가장 높은 광물이 바로 독립형인 감남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감남석은 다른 원소랑 공유하지 않아. 그래서 자, 공유 산소 수가, 자, 크게 쓸까요? 공유 산소 수가 몇 개? 0개. 자, 이게 좀 이따가 이제 그림 그리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형이라는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자, 이제 단사슬이라는 게 있어. 단사슬은 그냥 사슬 모양의 직선형. 을 우리는 단사슬 구조라고 부르고, 이 단사슬 구조는 휘석이라고 하는 광물. 아까 이제 감남석은 독립형이었지. 자, 휘석은 단사슬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외워줘야 돼. 외워줘야 돼. 자, 휘석이고요. 자, 요게 공유산소수가 몇 개냐면 1개야. 자, 공유산소수가 1개. 그래서 자, Si 산소 이렇게 돼 있으면 독립형이야.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규산염 사면체 하나에 있는 자, 공유전자가 이렇게 붙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규소, 이쪽 규소에 있는 산소 원자 1개가 이쪽 규소에 있는 산소 원자 1개와 산소 하나를 공유했지. 그렇지? 그래서 같은 산소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공유산소수가 1개야. 그러면 또 여기에 SiO가 가고 여기에 또 이렇게 붙으면, 자, 이게 결합선이 다 공유전자 쌍이에요. 그러면 요 산소는 얘하고 얘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산소가 되는 거지. 이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규소가 서로 하나의 산소를 동시에 결합해서 공유되어 있는 산소.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산소 하나가 공유되어 있고, 얘하고 얘 사이에는 산소 하나가 공유되어 있지. 그래서 이게 쭉 직선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이게 사슬 형태의 직선형이다 라고 해서 무슨 구조? 단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 규소와 산소의 결합 비율은, 자, 규소와 산소의 결합 비율은 1대3으로 나타나서, 자, 독립형보다는 산소의 결합 비율이 작아진 형태가 나타나. 자, 그 다음 복사슬은 자, 이렇게 봐. 단사슬 두 개가 서로 엇갈린 자, 무슨 구조? 사슬 구조. 를 자, 우리는 복사슬이라고 하고, 이 복사슬은 각섬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복사슬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공유산소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공유산소수가 자, 몇 개? 2개가 나온다. 그럼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하나 그려볼까요? 자, Si. 자, 산소는 안 그릴게. 자, 그럼 여기 산소. 자, 여기 산소. 자,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여기서 이거랑 똑같은 거지. 자, 요게 공유되어 있는, 얘랑 얘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같이 갖고 있는 산소. 자, 이것도 같이 갖고 있는 산소.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여기 산소랑 여기 산소가 밑에서 규소를 하나 더 붙어. 요렇게. 그럼, 요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봐라. 지금 얘하고 얘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거지. 같이 가는 산소. 근데 얘하고 얘 사이에도 요게 공유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이 규소가 다른 규소하고 공유하고 있는, 서로 독립적으로 결합해 있는 산소 원자를 따로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산소 원자를 또 다른 두 개의 규소 원자가 공유해서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이 규소 입장에서는 두 개의 산소를 공유하고 있고, 자, 이 규소 입장에서도 이거하고 이게 공유되어 있는 거냐, 얘 입장에서도 두 개의 산소가 다른 규소와 공유되어 있는 거니까 한 규소 원자 내에, 자, 공유되어 있는 산소 원자 수가 몇 개씩, 두 개씩 나타날 때는 단사슬 하나가 서로 겹쳐서 엇갈린 형태의 복사슬, 두 개의 사슬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자, 이걸 우리는 무슨 구조라고 얘기하냐면 복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슬 구조가 몇 개? 두 개 붙어 있고, 그러려면 아래에 있는 산소하고, 자, 아래에 있는 산소가 밑에 있는 규소 원자에, 자, 규소 원자에 함께 공유되어 있어서 공유 산소 수가 몇 개? 두 개가 나타나는 구조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야? 복사슬 구조. 그래서 자,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로 갈수록 공유되어 있는 산소 원자 수가 많아지고, 자, 공유되어 있는 산소 원자 수가 많아지면 구조적으로 점차 복잡해지는 형태를 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규소와, 자, 이건 숫자가 좀 복잡해서 빨간색으로, 규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비율이, 자, 4대 얼마? 11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4대 11. 왜냐면 소수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비율, 최소 정수 비율을 맞췄기 때문에 4대 1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단사슬 그리고 뭐 복사슬. 자, 이제 두 개 남았어. 판상구조랑 망상구조가 있는데, 센스 있는 사람들은 기억할 거야. 아까 독립형 공유산소가 없었지. 그리고 단사슬은 공유산소가 1개였었지. 자, 복사슬은 공유산소가 몇 개였어? 2개였었어. 그러면 판상은 공유산소 수가 3개고요. 망상은 공유산소 수가 몇 개? 4개입니다. 근데 규소는 공유할 수 있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4개 이상의 산소를 공유할 수는 없지. 그래서 공유산소 수는 최대 몇 개까지? 4개까지 만들어진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설명을 가야죠 또. 걱정하지 마. 그려줄 테니까. 자, 판상구조. 자, 얇은 판 모양. 그래서 자, 규소에 공유된 산소가, 산소 원자가 몇 개? 3개. 그래서 좀 이따 이 공유산소 수는 따로 안 쓸 겁니다. 자, 규소에 공유된 산소 원자 수가 3개여서, 자, 요 복사슬에서 하나가 더 만들어지면서, 복사슬에서 하나의 가닥이 더 만들어져서 얇은 무슨 모양? 판 모양을 띠고 있는, 자, 구조를 우리는 판상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판상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흑음모라는 광물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어두운 광물이었죠. 그러면 자, 이 판상 구조에서는 규소랑 산소의 결합 비율이, 자, 2대 5가 나타나고요. 자, 2대 5가 나타나고요. 결합을 보면, 자, 규소, 자, 일단 공유산소 하나씩을 한번 그려볼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소, 여기에 있는 산소, 여기에 있는 산소가 어떻게 되는 거니? 또 다른 규소랑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됐어. 그럼 여기에 또 하나가 붙어. 산소, 그리고 나서 규소. 자, 좀 복잡해지지? 하지만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봐. 지금 이 규소에 공유되어 있는 이 규소로 봅시다. 이 규소에 공유되어 있는 산소. 자, 얘도 얘랑 같이 갖고 있는 산소. 자, 얘도 얘랑 같이 갖고 있는 산소. 얘도 얘랑 같이 갖고 있는 산소. 자,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자, 요거는 얘랑 같이 갖고 있지. 근데 요거는 얘랑 같이 갖고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결합 자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반쪽씩 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산소수가 몇 개?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우리는 무슨 구조? 판상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얇은 판 모양 형태를 띠고 있는 구조를 우리는 판상 구조라고 불러.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망상 구조인데, 자, 망상 구조는, 자, 규소에 있는 규소의 산소 원자가 자, 모두 공유되어 있어. 그래서 공유 산소의 수가
수가 몇 개? 4개. 자, 공유산소의 수가 몇 개? 4개. 이해됐지? 그래서 이 모든 산소가 다른 규소하고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3차원적인 무슨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3차원적인 무슨 구조? 입체 구조. 그럼 결론적으로는 자, 지금 규소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 규소에 붙어 있는 산소 4개가 자, 다른 규소에 모두 결합되어 있고 자, 여기에 되어 있는 산소 원자들이 또 다른 규소랑 계속해서 무슨 결합을 통해서 공유 결합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서 자, 둥글둥글 입체적으로 이렇게 모여. 그래서 우리는 이걸 3차원적인 입체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한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규소와 산소의 결합 비율은 1대 2라고 해서 자, 이건 우리가 보통 SiO2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게 석영과 장석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러면 아까 우리 잘 봐. 감남석, 휘석, 갑성석, 흑은모, 석영, 장석으로 올수록 자, 구조적으로 훨씬 더 어떻게 되고 복잡해지고 자, 산소에 대해서 규소에 대해서 결합되어 있는 산소의 비율이 점차 어떻게 돼? 작아져. 1대4, 1대3, 4대11, 2대5, 1대2로 자, 규소에 대한 산소의 결합 비율이 점점 어떻게 된다? 규소에 대한 산소의 결합 비율이 점점 작아진다. 아,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구조적으로 자, 복잡해질수록 자, 이 말은 자, 무슨 산소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공유 산소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많아질수록 그럼 이렇게 공유 산소수가 많아질수록 자, 규소에 대한 자, 무슨 비율이? 산소의 결합 비율이 작아진다는 얘기지. 작아질수록 자, 통합했어. 자, 구조적으로 복잡해질수록 자, 그럼 이 말은 공유산소 수가 많아질수록 그럼 이 말은 규소에 대한 산소의 결합 비율이 작아질수록 공기 중에 있는 왜냐면 이미 공유를 다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규소가 다른 산소들과 다 공유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공기 중에 있는 또는 다른 물질 속에 있는 산소 원자랑 굳이 공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왜? 모두 다 공유했어.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 또는 다른 물질과의 산소랑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학 반응 자체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돼? 산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풍화. 우리가 풍화 뭔지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현상. 자, 물리적 또는 화학적 풍화에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러면 구조적으로 복잡해질수록 자, 규소 내에 나타나는 공유산소수가 많아질수록 그러면 규소에 대한 산소의 결합 비율이 작아질수록 자, 무슨 풍화에 강하다? 화학적 풍화에 강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충분히 복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